안녕하세요. 대이언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유비케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아침에 원격 의료 테마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격 의료 테마가 왜 올라갔느냐? 의료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비케어가 원격 의료 테마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유비케어가 아침부터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원격 의료 테마의 상승, 대장주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9일까지는 테마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앞으로는 성장성을 봐야 한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원격 의료주가 아침부터 올라왔는데 아침에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아침부터 올라갔느냐?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의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조위원회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서 29일 오전 7시에 동시파업을 돌입한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한 포인트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조정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원격 의료와 비대면 의료 테마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29일부터 파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조정에 성공하면 파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9일 오전 7시로 따져본다면 28일 내일까지는 원격 의료 테마가 테마성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29일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29일 오전 7시부터이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다르다. 오히려 파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관련된 원격 의료 테마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오히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시면서 봐야 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문의가 다 그만두고 지금 추석이 코앞이죠. 한 달 정도 남짓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추석이 그래서 추석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2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의료 공백에 응급실 대란이 우려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진행돼서 응급실 대란이 더욱더 우려가 되는 상태. 오히려 총파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테마성으로만 따져봤을 때 원격으로 테마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조정에 성공하게 된다면 원격으로 테마에 대한 수급은 쫙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유비케어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비케어가 원격 의료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테마에 올라타게 된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주 상승으로 인해서 원격 의료 관련주에 편입이 되었고요. 또한 EMR 서비스와 연계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확보로 비대면 진료에 필수 기능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원격 의료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노조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부분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5개입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 44일째 많죠. 주 4일째 시범 사업 실시, 간접 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잘 조속하게 해결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원격 의료 테마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테마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유비케어는 유비스트 HCD로 7월에 국내 의약품 처방 기관 수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7월 의약품 분류 코드 중 코로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기관 수가 전월 대비 1221처가 늘어나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면서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비대면에 관련된 원격 의료에 관련된 테마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지금 코로나 확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라고는 하나 7월 달에 121곳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8월 달은 또 8월에 대한 데이터가 또 나오겠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 기관 수가 점점 줄어간다라면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테마성으로 원격 의료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봐야 하냐? 기본적으로는 EMR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유통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마케팅 플랫폼, 환자 플랫폼을 메인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해서 원격 의료 테마가 상승하면서 주가를 충분히 견인할 수가 있고 테마성으로 8월 29일까지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고 총파업이 시작하게 된다라면 해당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테마성은 테마성으로 끝이 날 것이고 총파업으로 인한 원격 의료 테마는 여기서 단기간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인데요. EM 플랫폼, 유통 플랫폼, 데이터 분석 마케팅 플랫폼, 환자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2024년, 6년, 8년으로 넘어가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22.9%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네, 사실상 2024년에서 5년 넘어가는 시점은 큰 폭의 성장보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예상 컨센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제일 낮은 게 유통 플랫폼이 9%, 데이터 분석 마케팅 플랫폼이 40%, 환자 플랫폼이 35.6%, EMR 플랫폼이 13.2%로 평균 22.9%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성인 부분들은 테마성으로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관련된 중장기적인 매출적인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도 빼지 않고 봐야 되겠죠. 유비케어가 올해 2월 달에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그리고 의료계 집단 행동을 진행했을 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비케어의 주가가 단기간으로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요번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서킷 걸린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금일 갭 뜨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시가로 따지면 8.84% 갭이 떴고 고가 기준에 18% 상승 이후에 현재 3%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갭 뜨면서 상승하면서 앞전에 1년 2년 장기 평선 라인들까지 매물대 라인들까지 찍어주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일까지는 원격 의료 테마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원격 의료 테마로 해당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매물대를 테마성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파업이 조정 절차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파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유비케어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매물대 라인들로 따진다면 테마성으로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년 장기 평선 그리고 그 위에 매물대 그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5일선과 21선이 올라오는 요 매물대 라인들 여기 라인들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일까지는 원격 의료 테마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29일날 총파업이 진행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유비케어의 상방과 하방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UBK가 이제 연간 실적을 좀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외형은 조금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랑 이제 당기순이익 쪽인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은 한 7천만 원 플러스 났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죠. 한 1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제일 최근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적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유비케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